안녕하세요. 네, 메타 엔터프라이즈의 대표 나윤서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시스와 그리고 종합 여행 플랫폼 멜론 투어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관광대학교에서 여러 교수님들을 모시고 저희 메타시스 활용을 통한 관광 레저 산업 교육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생각하면서 발표해 드릴 내용은 메타버스 플랫폼의 출현, 그리고 메타시스 플랫폼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 메타시스 안에서 어떻게 관광 레저 산업을 교육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께서 너무나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 트렌드는 통섭 융합의 시대입니다. IT가 기본이면서 또 플랫폼이 기본인 시대가 되었고, 굉장히 개인화된 또 맞춤화된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곧 여행인 시대, 즉 전 세계가 우리의 무대가 되는 디지털 노마드족의 확대가 점차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KTX가 대한민국에 일 생활권을 가져왔다고 하면 이제 우주를 여행하는 이 교통수단의 발달로 점차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영수 K-트래블 아카데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2022년 관광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소비자의 편집권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가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개인 맞춤 상품 서비스의 시대가 본격 열리고 있습니다. 국적과 인종을 초월한 상품과 서비스가 되고 있고, 남이 만든 90점 여행보다 내가 직접 만든 60점 여행이 나에게 보다 감동으로 다가오는 DIY 여행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또 메타버스, 라이브 방송,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이 여행 레저 업계에도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 내가 위치하는 어느 곳이든 바로 그곳이 내가 일하는 장소이면서 내가 또 쉬는 장소인 워케이션에, 즉 우리 모두의 삶이 프리랜서이면서 전 세계 어디서나 나의 이 업무의 연장선이 되면서도 또 내가 쉴 수 있는 워케이션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굉장히 그 모습 양태가 달라져서 굉장히 어떤 여행 본연의, 기존의 여행 본연의 어떤 그런 퀄리티 타임 플러스 그냥 막연히 어떤 파도만 바라본다든지 해를 바라본다든지 이 모닥불, 장작불을 바라본다든지 그렇게 멍 때리는 시간도 어떤 하나의 여행 상품 패키지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혹은 3년에 걸쳐서 이 코비드 19이라는 전대미문의 이 유행병 팬데믹을 우리가 맞이하고 지내오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면 관광 콘텐츠는 디지털화 언택트가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함께 떠나는 여행, 이것은 디지털화 언택트가 될 수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어떤 물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것은 이 디지털화 될 수 없지만 또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이 또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과 레저 산업을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삶은 곧 여행이다. 여행 레저 산업은 그러기에
삶을 디자인하고 삶의 새로운 경험, 감동, 감격을 연출하는 산업이다. 곧 여행이라는 것은 그 폭을 넓혀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는 그러한 업종으로 새롭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맞이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는 지금 메타버스의 시대를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 플랫폼의 출현입니다. 우리 우주 속에 무한한 이 은하계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이 우주 속에 살아가고 있듯이 어떻게 보면 신이 창조한 이 우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듯이 우리 인간은 또 다른 우주, 또 다른 지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 기기 문명의 발전은 점점 더 작아지고 또 우리 인간에게 근접화되어지고 굉장히 또한 데이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대용량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1990년 PC통신을 비롯해서 2000년 이제 이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시작이 되고 2010년 모바일 핸드폰의 시대가 되고 2020년 이제 바야흐로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물, 공간을 초연결하고 초지능화하여서 산업 구조, 사회 시스템 전체적으로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영화 속에서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상상하고 꿈꾸던 일들이 이제는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는 그 속에 우리는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의 의미를 살펴보시면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가장 간단하게 이거는 새로운 지구의 출현이다.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궁무진한 공간이 새롭게 지금 열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혼합현실, 심지어는 확장현실 이런 것들이 초연결되고 초실감 디지털 세계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메타버스의 발전의 역사를 보시면 모든 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소프트웨어 기술만 발전이 돼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모든 5G, 6G 이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VR 가상현실을 볼 수 있는 HMD 그리고 AR 글라스나 또 디스플레이 이런 하드웨어 장비가 발달이 돼야 되고 또한 이제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엔진 그리고 AI, 디지털 트윈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컨텐츠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 메타버스 산업이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메타버스 플랫폼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로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발전의 역사는 이 게임 산업의 발전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2020년 2월 20일에 이 디센트럴랜드, 소위 어떻게 보면은 중앙화된 이제 랜드 개념이 아니라 탈중앙화된 소위 블록체인 NFT 상에서 소위 디지털 가상현실 상에서 새로운 땅이 새로운 지구가 탄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21년 10월 28일 페이스북은 그 사명을 메타로 변경을 하면서 이 메타버스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산업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그 성장 곡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전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고 그 소프트웨어 중심에 있는 것이 이제 1998년 언리얼 엔진과 2004년 유니티라는 개발 엔진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메타가 인수한 오클러스라든지 또
홀로렌즈라든지 오큘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HMD 기술이 발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 속도, 그 다음에 데이터 산업이 발전이 되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성장이 되고 각 분야별로 고도화되고 융복합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 또 사물이 상호작용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이다. 그래서 따로 이게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가 수시로 넘나들면서 어떤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가 또 새로운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경계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이죠. 자, 메타버스 개념은 크게 이제 네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프 로깅. 이것은 우리가 현재 지금까지 해왔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페이스북에 우리가 하루 중에서 가장 어떤 인상 깊었던 일을 일기 형태로 사진과 영상을 올리면서 거기에 글을 쓰듯이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또 블로그나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나의 현실의 삶을 디지털 상에서 기록해 가는 라이프 로깅의 삶이 있을 것이고, 또 포켓몬처럼 현실 공간에서 2D나 3D로 표현하는 가상 물체를 겹쳐 보이게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증강현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실제 이 구글 어스처럼 실제 세계를 그대로 디지털 세계로 반영하는 그런 미러월드가 있을 것이고, 또 게임처럼 정말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야말로 버추얼 월드, 가상 세계에서 구축이 된, 예를 들어서 뭐 로블록스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버추얼 월드에 해당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웹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또 웹 서버 클라이언트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이제 소위 야후나 구글 같은 포털의 시대, 웹 1.0의 시대가 이제는 유튜브에서 이제 유저가 직접 유튜버가 돼서 컨텐츠를 생산해내고, 또 페이스북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블로그 활동을 한다든지 모바일 중심의 또 클라우드 중심의 이런 것들이 이제 2010년대였다면, 이제 웹 3.0의 시대는 이제 블록체인과 AI 또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이제 이 가상의 어떤 융합 공간, 가상과 현실이 융합이 되는 또 탈중앙화 되는 이제 그런 웹 3.0의 시대가 202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3.0이 되면서 차세대 인터넷을 대체 혹은 차세대 인터넷으로 불리는 메타버스가 새롭게 우리의 지금 현실을 점차 장악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기업들이 말하는 메타버스의 주요 특징입니다.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메타버스 안에는 소위 실제 내가 현장에 있는 듯한 그 실제감을 준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 바로 이제 아바타인데, 아바타가 필수죠. 그래서 나의 분신인 아바타가 나 대신 가상 현실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 모든 활동들을 대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 디지털 상품을 보관하는 개인 공간이 있고, 또 언제든 내가 원할 때 다양한 가상 세계로 이동하는 소위 순간 이동이 가능한 거죠. 내가 지금 서울 광화문에 있지만 내 생각으로는 뉴욕에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저기 몰타의 해변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베트남 다낭에 있는 거, 내 생각으로는 순간적인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순간 이동이 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리고 자신의 아바타와 디지털 아이템을 다양한 앱과 경험에 적용이 가능하다. 즉 상호 운용성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은 필수적인 어떤 요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 예술, 음악, 영화, 책, 게임 이런 이 가상의 재화들이
이 현실의 물리적인 재화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디지털 자산으로 이제 떠오르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디바이스와 상호작용하는 익숙한 사용 환경이 됨으로 인해서 점점 더 이 메타버스는 우리 삶의 이제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로블록스의 CEO 데이비드 바주스키는 이렇게 이제 이 메타버스를 얘기를 합니다. 정체성, 그리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몰입감, 그리고 쉽게 즐기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 그리고 사용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방대한 그 경험, 나라와 문화와 무관하게 어디에서든지 제한 없는 접속이 가능하다. 그리고 창작과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제 시스템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안에 바로 이제 경제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메타버스 안에서도 안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또한 굉장히 많이 바뀌어 갈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웹페이지 혹은 모바일을 통해서 소통해 왔던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의 이 가상 공간에서 보다 더 리얼하게 원격에 있는 친구들과도 보다 더 가깝게, 내가 뉴욕에 있는 친구들과 또 인도에 있는 친구들과도 지금 이 순간에 바로 내 눈앞에 보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 친구들과 같이 게임도 하고 파티도 열고 다양하게 이제 어떤 사회 관계를 보다 더 리얼하게 현실감 있게 만들어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현실의 생활과 가장 이 다른 점이 바로 이제 이 공연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잠실 주 경기장에 BTS가 공연을 한다고 해도 과연 거기에 몇십억 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전 세계 이 인구 80억 인구가 메타버스에서는 다 같이 모여서 이 공연을, BTS 공연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하드웨어적인 뭐 네트워크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이 구비가 돼야 되겠지만 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이 몇십억 명이 같이 혹은 몇억 명이 같이 모여서 함께 공연을 즐기고 또 반응형으로 실시간으로 반응을 해주면서 또 그 안에 것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디지털 작품으로 만들어내서 NFT화해서 그거를 또 상품화 할 수 있고 굉장히 현실과 또 다른 어떤 재미와 또 다른 어떤 이 경제 이코노미가 만들어지는 곳이 이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교육 또한 이 메타버스를 만나면서 굉장히 그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 선생님과 나와 1대1로 앉아서 선생님한테 소위 과외 수업을 받는 것처럼 굉장히 몰입해서 내가 그 교육 컨텐츠에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될 때 훨씬 몰입감과 그리고 이 이해도 그리고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쇼핑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가구 이제 이 거실이 있는데 여기에 맞는 가구가 어떤 건지 어떤 색이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배치를 해가면서 이걸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반품률이 줄어들고 쇼핑도 나에게 맞는 모자 또 나에게 맞는 뭐 안경 뭐 가방 이런 것들을 직접 내가 착용을 해 보면서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다 쇼핑도 재미가 있고 또 뭔가 이렇게 나한테 딱 맞는 어떤 그런 쇼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품률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관광대학에서 귀가 솔깃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대학의 학생들이 정말 좋은 이 여행 플래너가 되려면 전 세계를 구석구석 이렇게 다 가본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플래너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시간과 비용, 뭐 시간은 좀 들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하면서 전 세계 명소들을 내가 가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가보고 정말 이거를 내가 앞으로 우리 고객들에게 내가 이걸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나만의 어떤 플랜을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축제들을 내가 이 방 안에 앉아서 내가 앉아 있지만 그 안에 직접 들어가서 내 아바타가 들어가서 직접 그 축제 현장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면서 굉장히 그 짜릿한 그 축제의 즐거움을 내가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령 머드 엑스포가 지금 오픈이 됐죠. 내가 비록 이 광화문에 앉아 있지만 보령 그 머드 해변가에 앉아서 머드팩을 내가 직접 하는 것처럼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내가 이 뭔가를 쓰고 있으면 그 촉감이 나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머드의 이 부드러운 촉감,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았지만 내가 느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게임이나 스포츠도 이제 친구들을 내가 이 골프장으로 초대해가지고 그 안에서 막 멋지게 퍼팅도 날리고 하면서 뭔가 게임을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그동안 우리가 생각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말 매직 같은 어떤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이제 오피스 공간도 이 메타버스로 바뀌어질 겁니다. 우리가 메타버스로 출근해서 거기서 회의를 하고 전 세계 친구들과 또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제 설명하고 또 우리의 부동산 상품을 설명하고 우리의 뭐 제품을 설명하고 모든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안에서 또 AI 기반의 아바타를 통해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같이 협업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기술로 구현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 온 모든 기술들이 다 합쳐져서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이 기술이 이제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트워크 기술, 클라우드 기술, 데이터 저장 기술, AR 기술, 뭐 다양한 각종 디지털, 블록체인, 뭐 XR, 뭐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그 기술의 총화가 바로 메타버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는 스마트폰에 이은 차세대 플랫폼으로서 ICT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며 ICT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제 메타버스의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가 보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안경을 끼고 내가 아무리 그 현실감, 존재감 이거를 가상 공간 안에서 느낀다고 하지만 그 HMD를 내가 쓰고 거기 안에 들어가느냐, 그냥 내 눈으로 지금 현재 웹 2D 형태에서 들어가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가 많이 보급이 되면 될수록 좀 더 사람들이 그 가상현실의 세계로 더 몰입이 되고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디바이스도 디스플레이가 이 화질, 우리도 이제 카메라에 달린 휴대폰에 달린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좀 더 선명하고 좀 더 색깔도 더 자연 그대로의 색을 그대로 표현하기 원하는 것처럼 이제 이 디스플레이가 보다 더 화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좀 더 몰입감을 느끼고 좀 더 현실감 있는 어떤 그런 가상 현실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팅 성능이 향상이 돼야 되고 또 네트워크 속도가 향상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모두 선순환이 될 때 맞물려서 메타버스 산업이 발전이 돼갈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컨텐츠도 당연히 중요한데 요즘은 이제 컨텐츠를 직접 다 모든 회사들이 다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유저들이 들어와서 그 컨텐츠를 만들어 감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제 컨텐츠가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런 형태로 소위 플랫폼의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이제 뉴 노멀 시대가 도래를 했고 비대면 수요를 충족할 새로운 대안으로서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확장성과 현실감을 갖는 메타버스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다양한 경제사회적인 활동들이 이 메타버스 공간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출생한 이 Z세대 그리고 2011년 이후 출생한 알파 세대를 중심으로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중심으로 이 메타버스가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로블록스가 지금 엄청나게 이 초딩들에게 이
거의 우상시 되는 게임입니다. 네, 굉장히 저희 꼬맹이들도 날마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 2030년의 메타버스와 지구에 사는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예, 바로 이제 우리는 C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커넥션, 크리에이션, 커뮤니티, 큐레이션. 이 네 개의 C로 시작하는 네 가지 키워드. 그래서 자신이 직접 컨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자유롭게 공유하면서 능동적으로 소비에 참여하는 세대를 바로 우리는 C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들은 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고 또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메타버스가 아주 제격이죠. 자, 그래서 프로슈머의 창작 생태계 변화를 보시면, 이제 예전에는 이 프로슈머 1세대는 이제 유튜브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제 소위 2D 영상이죠. 2D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제 이것이 2세대에서는 2D 영상에서 이제 3D 영상, 이제 360도 카메라를 가지고 이 입체감 있게 이거를 찍어서 올리면 이게 3D 공간 안에서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3D 에셋 저작 툴이 제공이 되고,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네이버 제페토 같은 건데, 이거는 코딩 기능은 미지원하는 상태고, 이제 3세대, 저희 메타시스 같은 이제 이 3세대가 되면 코딩 기반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소위 이제 코딩 기능을 제공을 해서 이 유저가 어떤 무엇이든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D 공간 디자인 툴을 제공을 하고 3D 에셋 저작 툴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 유저가 모든 게임뿐만 아니라 어떤 아이템이나 아바타나 이런 모든 것들을 직접 제작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이제 3세대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업체 그 PwC에 의하면 메타버스의 시장의 규모가 2021년, 작년이죠. 작년에 189조였다면 2030년에는 1조 5,42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5조, 지금 1,300원 환율로 환산을 해봤을 때 한 2,005조 시장이 열릴 것이다. 예, 엄청나게, 예, 사실 근데 2,005조도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2040년, 50년 점점 갈수록 우리가 영화 속에서 봤던 그 세계가 바로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세션, 예, 저희 메타시스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짜잔, 네, 와우,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 바로 메타시스 플랫폼입니다. 자, 저희 메타시스는 게임 기반 창작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저희 메타시스 플랫폼의 개발 방향성을 보시면, 자,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겠죠.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야 할 것이냐, 유저들이 정말 원하는 기능이 뭘까, 호기심을 넘어서서 지속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할 것인가, 실제 우리 그 라이프 로깅, 지금 현재 우리 물리적인 현실에 삶을 반영하면서 또 이 새롭게 이 디지털 공간 안에서 유저 스스로 수익이 창출이 가능한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메타시스는 지금 현재 현존하는 이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로블록스의 경우에는 이 게임과 이 커뮤니케이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센트럴랜드는 이제 가상의 공간을 제공을 하면서 그것들을 NFT화 해주죠. 그리고 제페토의 경우에는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가장 강합니다. 모여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소통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이템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게임적인 요소를 약간씩 가미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박스는 이제 게임 기반인데 거기에 이 버추얼 스페이스를 제공을 하면서 NFT 기능을 넣고 있죠. 그리고 게더는 이 어떤 줌의 이 2D 줌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뭔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어떤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거기 안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가상의 공간과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시했고요. 이제 메타의 호라이즌 월드는 이 가상의 버추얼 스페이스를 제공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줬는데, 우리는 여기 이 기존에 존재하는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총합적으로 제공하는 거를 제공을 해보자. 그래서 가상의 공간 당연히 제공해야 되고, 또 게임과 그리고 가상의 공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NFT, 또 아이템과 여러 가지 아바타 이런 것들을 NFT화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리고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메타시스에서는 현재 웹 2.0에서 유저들이 사용하는 주요 항목들을 모두 메타버스 세계에서 구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웹 2.0 대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이 되면서 또 이 안에서 자체적인 어떤 경제가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메타시스 플랫폼의 4대 핵심 개발 요소는 바로 게임, NFT, 버추얼 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이 특징이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제 게임인데, 이 게임들은 모두 풀 3D 게임,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게임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 스스로 이 게임을 제작하고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작 툴을 우리가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또 게임 내 모든 그래픽 리소스가 제작이 가능하고, 또 게임 내 일반 아이템이나 NFT 아이템을 제작하고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NFT, 우리가 이제 NFT 거래소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전시관 등을 통해서 이제 직접 자신이 이 현실에 있는 미술 작품을 NFT화해서 전시할 수도 있고, 또 디지털 공간 안에서 작업한, 창작한 그 아이템들을 전시할 수 있겠죠. 그런 전시 공간을 마련해주고, 또 그 NFT 아이템들을 이제 판매할 수 있는, 또 경매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그런 툴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버추얼 스페이스는 우리가 이제 메타시스 월드 분양을 해줌과 동시에 또 메타시스 월드 안에 랜드들이 존재하는데, 그 랜드들 안에서 이제 이 쇼핑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을 만들어서 자신이 팔고 싶은, 이 메타버스 안에서 팔고 싶은 상품들을 우리가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 기능, 그리고 이제 각종 그 유튜브처럼 라이브 스트리밍, 뭐 영상을 제공해가서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할 수도 있고, 또 뭐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든지,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신다든지, 또 여러 가지 스포츠 중계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제공을 하죠.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도 텍스트로, 글자로 할 수도 있고, 또 이미지 형태로도 할 수 있고, 음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영상 기반의 어떤 SNS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틱톡 같은 이제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내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월드와 랜드 안에서 이제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메타시스 플랫폼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풀 3D 그래픽 환경으로 구성된 메타버스 플랫폼이고요. 한 개의 월드와 또 이 월드에 기속이 된 여러 개의 랜드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유저는 이 메타시스 플랫폼에 접속할 때 항상 월드로 먼저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월드에 제공되는 랜드의 수량은 최소 7,500개에서 맥시멈 31만 개까지 랜드가 제공이 됩니다. 이 랜드의 실제 사이즈는 100 곱하기 100, 그래서 100제곱미터이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가장 큰 랜드를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드는 일부는 메타시스 재단에서 소유를 하지만, 랜드의 대부분은 이제 이 개인들, 소위 분양을 받은, 이 랜드를 분양받은 개인들이 이 소유를 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자기 땅입니다.
그래서 이 랜드 안에서 다양한 게임이나 아바타 아이템들을 제작을 해서 플레이하고 또 사고 팔 수도 있고 전시할 수도 있고, 이 랜드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유저들이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랜드는 NFT화 돼서 이거를 우리 메타시스 안에 NFT 거래소에서도 팔 수 있지만 외부 오픈시 같은 외부 NFT 거래소에서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중요한 게 우리는 한 개의 아바타로 모든 랜드를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타시스 플랫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이 메타시스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메타시스 런처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죠. 로그인을 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아바타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래서 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아바타를 만드는 거죠. 나의 머리카락은,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 건지, 얼굴 모양은 뭐 둥근형으로 할 건지, 계란형으로 할 건지, 뭐 얼굴 모양, 또 내가 뭐 귀걸이나 목걸이 이런 액세서리는 어떻게 할 건지, 나의 상의는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그리고 또 상의도 겉옷도 있고 속옷도 있겠죠. 그리고 나의 하의는 내가 바지를 입을 것인지, 스커트를 입을 것인지, 반바지를 입을 것인지, 모든, 또 내 신발은, 내 외투는, 내 모자는, 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멋진 지팡이를 짚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뭐 멋진 칼을 잡는다든지, 그런 모든 그것들을 다 파츠, 세부 파츠를 분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정말 원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으로 이거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로 이제 AR 기능을 또 연동할 수가 있고, 카메라에 보이는 유저의 그 실제 모습과 흡사하도록, 내 모습과 비슷하도록 아바타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그런 기능도 우리가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바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바타가 메타시스 월드로 이제 입장을 합니다. 짜잔. 자, 이 메타시스 월드는 이 메타시스 플랫폼에 접속할 때 모든 유저가 처음에 입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풀 3D 공간으로 구현된 이 한 나라의 수도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 형태인 거죠. 자, 이 광장이 있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모든 그 메타시스 플랫폼의 모든 랜드로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심리스, 뭔가 이렇게 끊김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채팅과 음성 채팅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아바타가 월드로 들어와서 어떤 내 친구의 이 랜드로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나의 랜드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 랜드, 무수한 랜드를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들, 그 랜드의 각각의 랜드의 소유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만의 월드죠. 네, 그 유저만의 월드를 내가 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면서 소통하고 하면서 이 경험들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랜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시스의 모든 기능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곳이고, 게임, NFT, 또 버추얼 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게임을 만들어서 내가 판매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만든 게임을 내가 구매할 수도 있고, 경매에 붙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NFT 아이템도 판매하고 구매하고 경매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메타시스 플랫폼은 이제 기본적으로 메타시스 재단의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나 단체, 학교, 개인, 심지어는 개인도 이 메타시스 월드를 분양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시스에 들어있는 모든 기능들을 그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한국관광대학도 예를 들어서 이 메타시스 월드를 분양을 받아서 이 안에 메타시스 관광대학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양된 모든 플랫폼은 메타시스 플랫폼과 동일한 100% 동일한 기능을 가진 플랫폼이 되고, 또 이제 그 랜드는 거기에 속한 이제 이 월드 금액에 따라서 랜드 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단의 분양 룰에 따라서 7,500개에서 31만 개 랜드를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를 분양하게 되면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수익을 내가 말하자면 돈을 벌어가면서 이 메타시스 플랫폼을 갖게 되는 뭐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 한 10조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지금 메타시스 월드를 분양하는 사이트인데 웹 버전과 이렇게 모바일 버전이 있습니다. 이 화면은 지금 모바일 버전을 제가 캡처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8월 20일경에 이 메타시스 월드 분양 웹사이트가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월드를 분양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메타시스 플랫폼에는 총 그 NFT 거래소와 7가지의 창작 툴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가지 큰 축이 있었죠. 게임과 NFT, 버추얼 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의 아바타로 꾸밀 수 있는 아바타 제작 툴이 주어져요. 그리고 월드를 분양받은 단체나 기업, 학교에게 월드 제작 툴이 주어지죠. 그래서 그 월드 제작 툴을 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뭔가 공연장도 만들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뭔가 커다란 뭔가 이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뭐 대강당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이 게임 제작 툴, NFT 제작 툴, 또 쇼핑몰 제작 툴, SNS 제작 툴,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 제작 툴과 NFT 거래소가 이제 모든 랜드 유저들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 이제 메타시스 플랫폼의 전체적인 그 프로덕트 런칭 스케줄입니다. 저희가 이제 메타시스 플랫폼의 게임 기반 메타시스 플랫폼의 런칭 시점은 2024년 3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3D 포커 게임이 이제 7월 말에 이제 7월 말 8월 초에 나올 예정이고요. 8월 중순 20일경에 이제 메타시스 월드 분양 사이트가 나오고, 9월 중순에 이제 그 랜드 분양 사이트가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말쯤 해서 이제 P2E 개념의 이 포커 게임, 소셜 카지노 게임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내년 이제 1월 달에 메타시스 NFT 거래소가 런칭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메타시스 안에서 게임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메타시스 플랫폼 게임 데모가 내년 2분기에 런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 분기마다 하나씩 아바타 제작 툴이 런칭이 되고, 월드 제작 툴, NFT 제작 툴, 게임 제작 툴이 런칭이 되면서 전체적인 이제 메타시스 플랫폼이 이제 2024년 1분기에 런칭이 되고요. 그 계속해서 이제 SNS 제작 툴과 스트리밍 서비스 제작 툴, 그리고 쇼핑몰 제작 툴이 이제 런칭이 되면서 굉장히 메타시스 플랫폼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시스 월드 활용을 통한 관광, 레저 산업 교육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종합 여행 플랫폼으로 멜론 투어가 있습니다. 이 멜론 투어가 그대로 플러스 더 풍성한 모습으로 이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메타시스가 기본적인 4가지 축이 있었죠. 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또 NFT가 있고, 그 다음에 버추얼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 관광 레저 산업에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가장 먼저는 이 커뮤니케이션, 즉 여행 관련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소통하는 공간을 굉장히 이 현실의 이 웹 2.0 시대보다 굉장히 더 풍성하고 더 현실감 있게 이 가상 공간 안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호텔을 경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 안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리조트를 경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모이는 거죠. 펜션을 경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모일 수 있고, 민박을 경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뭔가 소통을 하고 뭔가 협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가이드들이 이 안에 모여서, 또 가이드들도 각 나라별로 가이드들이 엄청난 숫자의 가이드들이 있죠. 이 가이드들이 이 메타버스 안에 모여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관광 식당, 또 관광 기념품 샵을 하는 분들이 이 안에 모여서 뭔가 협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관광 레저 스포츠도 또 스포츠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레저 스포츠 종류가 많은데 그 종류별로 해가지고 각각의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 통역하시는 분들이 언어별로 이 모여서 이게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우리가 현실의 세계에서는 이게 물리적인 이 공간의 한계 때문에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메타버스 공간이라는 거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다 모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엄청난 시너지와 파워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어떤 뭔가를 모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좋은 관광 명소를 이제 이 정보를 찍어서 올리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 메타버스 안에 자체적으로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 광화문에 인왕산에 멋진 석굴암이 있습니다. 그거를 찍어서 보낸다고 하면 저 인도의 티벳에 있는 이 수도승들이 보면 이 엄청난 정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올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점점 핵가족화되고 디지털 노마드족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이 방이 남아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공유 숙박의 개념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숙박 렌트 정보를 올려서 판매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개인화 맞춤화 되고 있는데 누구나 이제 여행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여행을 내가 이제 구성을 해요. 근데 나 혼자 가기가 좀 뭐하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올립니다. 내가 이렇게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같이 갈 사람 손 드세요 하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이 좋으면 사람들이 동의를 하겠죠. 그래서 같이 그 여행을 또 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고 싶은 여행이 있다고 하면 그 여행 정보를 어떤 내가 만든 공간에 이렇게 올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그거 재밌겠다, 나랑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새롭게 어떤 재미있는 경험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간 그 여행지 리뷰를 올려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테마 여행이나 패키지 여행들, 이거는 이제 여행사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다양한 테마 여행, 다양한 패키지 여행 정보를 이 공간에 올려서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상품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찍은 여행 사진이나 여행 영상을 내가 여기서 NFT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지털 창작 공간 안에서 어떤 나만의 갖고 있는 이제 여행객들, 우리 유저들, 고객들도 다양한 그 계층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음악가도 있을 수 있고 미술가도 있을 수 있고 영상 편집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나만의 어떤 아이템이나 미술 작품, 음악 작품, 영상 작품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아까 경매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멜론 투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타시스 월드 활용을 통해서 관광 레저 산업 교육 방안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우리가 메타버스 관광 대학을 이 안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좀 더 몰입감 있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가상의 공간에 호텔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내가 이제 호텔리어가 돼서 오시는 손님들을 내가 접대를 해보는 거죠. 내가 안내 프론트 데스크에서 이제 이 아바타가 거기 서서 이제 직접 어떤 직업 체험처럼 이거를 현실감 있고 현실감과 몰입감이 있는 어떤 교육이 가능하고, 또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일일이 다 해볼 수 없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 호텔도 경험해보고 리조트도 경험해보고 또 가이드도 경험해보고 어떤 관광 식당 이런 또 음식, 또 주방 레스토랑 주방장도 내가 경험을 해볼 수 있고, 다양하게 이런 간접 체험, 직업 체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더 현실감 있고 몰입감 있는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 주요 여행지 정보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굉장히 어떤 미러월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주요 쇼핑 센터들을 이 메타버스에 입점을 시켜서 함께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직접
그 현지 이 식당의 메뉴, 음식 이런 것들을 정보를 올려서 그 미리 음식을 주문해 보는 것.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 처음 낯선 곳에 가게 되면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낯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해보는 거죠, 미리.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주요 관광지를 이제 어떤 메타버스 관광지로 만들어 놓으면 그 자체가 이제 관광 상품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미리 랜선 여행으로 미리 이 체험을 통해서 이제 보다 더 그 관광지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 체험도 되고 또 그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우리 메타시스 랜드를 분양을 받아서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아바타도 꾸미고 아이템도 만들고 나만의 이제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올려봄을 통해서 이제 보다 더 풍성하게 이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제 레포츠들을 관광하고 연계를 시켜서 재밌게 이제 이 컨텐츠를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행과 레포츠를 게임화 해가지고 그래서 여행하면서 또 레포츠를 즐기면서 뭔가 맥머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 생태계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저희 이제 메타시스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 메타시스 플랫폼 활용을 통해서 우리 이 관광업계에서 레저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들도 충분히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오픈 그 창작 메타버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우리 교수님들께서 엄청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관광대학과 우리 메타 엔터프라이즈 또 메타시스 플랫폼과 또 멜론투어와 함께 뭔가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